평범한 40대 주부였던 제가 이런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20대에 첫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33살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딸 서윤이가 겨우 8살이었어요. 홀로 딸을 키우며 10년을 살아가던 중 우연한 기회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높은 진열대에서 조미료통이 떨어져 제 머리를 직격했거든요. 그때 옆에서 장을 보던 그 남자가 재빠르게 저를 부축해 주었죠.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병원 가봐야겠는데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별일이 아니에요? 피가 나는데요. 제가 차 있으니까 병원 가시죠. 그렇게 낯선 남자의 도움으로 병원에 갔던 것이 저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그 남자는 제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걱정해 주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부인을 폐암으로 잃고 혼자서 11살 아들 민호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분의 이름은 강민수,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부인이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저희는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동질감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아이들끼리 놀게 해주자는 마음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서윤이는 아버지가 그리웠고 민호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는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1년 반의 교제 끝에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경 씨, 우리 정말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민호도 엄마가 필요하고 서윤이도 아빠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아이들이 받아들일까요? 특히 민호가 아직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던데.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면 아이들도 마음을 열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2008년 봄에 결혼을 했습니다. 서윤이는 18살, 민호는 21살이 되어 있었어요. 성인이 다 된 아이들이라 적응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죠. 특히 민호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차갑더군요. 결혼식 당일에도 억지로 웃는 표정으로 인사를 받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민호야, 그냥 편하게 엄마라고 불러도 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지만 저는 그저 어색함이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반면 서윤이는 민수 아저씨를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리웠던 서윤이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신혼 초기 저희는 강남 근처의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의 건설 사업이 꽤 잘 되고 있었고 저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겉보기엔 정말 행복한 재혼 가정이었죠. 하지만 민호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다가가려고 해도 민호는 항상 거리를 두었어요. 아침에 밥 먹고 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며 그냥 나가곤 했죠.
대학 생활은 어떤지, 친구들은 어떤지 물어봐도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민호가 당신한테 너무 차갑게 구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급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서서히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민호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들린 전화 통화 내용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왜 나 혼자 남겨두고 갔어? 이 집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이 엄마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데 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그 순간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민호가 아직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한 가족이 된 이상 진심으로 민호를 제 아들로 받아들이고 싶었거든요. 문제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민호의 마음은 점점 더 굳게 닫혀가고 있다는 거였죠. 그런 와중에 서윤이만은 가족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대학에 입학한 서윤이는 오빠라고 부르며 민호에게 다가가려고 애썼지만 민호는 서윤이에게도 냉담했습니다. 오빠, 오늘 수업 어땠어? 나도 같은 과 선배들 소개해 줄까? 괜찮아. 난 혼자 있는 게 좋아. 알겠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민수 씨도 아들의 태도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희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희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2009년 11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대학교 2학년 2학기를 마무리하던 시기였죠. 평소와 다름없이 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서윤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갔어요. 민수 씨는 현장 일로 늦는다고 연락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8시가 넘어도 민호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평소 민호는 아무리 늦어도 7시 반이면 집에 들어왔거든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왜 이렇게 늦지? 연락도 없고. 밤 10시가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민호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그 멘트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보, 나왔어. 저녁은? 여보, 민호가 아직 안 들어왔어. 연락도 안 되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뭐? 민호가? 그럴 리 없는데. 아,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민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잖아요. 밤늦게 연락 없이 안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민수 씨도 점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가까운 친구들에게 연락해 봤지만
모두 오늘 민호를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대학 동기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마찬가지였죠. 밤 12시 저희는 파출소에 신고까지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혹시 강민호 학생의 보호자 되세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요? 민호에게 무슨 일이?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강민호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보호자분이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사고라고요? 얼마나 다쳤는데요?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자세한 상황은 병원에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민수 씨가 재빨리 저를 부축해주며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떨리는 손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민호가 무사하게 해주세요. 30분이 채 안 되는 거리였는데 마치 몇 시간을 달린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들어가니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민호의 상태를 물어봤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는 머리와 가슴 부위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응급수술을 준비 중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뇌출혈이 있어서 즉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그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제겐 이미 소중한 아들이었거든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경찰관이 와서 사고 경위를 설명해 줬습니다. 경찰관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민호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드던 중 신호무시를 한 승용차에 치인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 상태였고 현재 체포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이라고요? 그 개자식이. 경찰관 다행히 목격자도 여럿 있고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했으니까 가해자 처벌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민호가 무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정말 긴 5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정말이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왼쪽 다리 쪽에 신경 손상이 있어서 재활 치료를 잘 받으시면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민호를 보러 갔을 때 온몸에 튜브를 꽂고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민호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지만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때 서윤이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빠는 괜찮아? 아빠한테 연락받고 바로 왔는데. 미경 서윤이를 안으며 괜찮아. 우리 민호 괜찮을 거야. 수술 잘 끝났어. 그 음주운전한 놈.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그날 밤 저희 가족은 병원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민수 씨와 서윤이는
로비에서 잠깐 눈을 붙였지만 저는 한순간도 민호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새벽 6시쯤 민호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뻤던지. 하지만 민호의 첫마디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민호야, 너 사고를 당했어. 엄마가 밤새 여기 있었어. 그냥 가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도 여전히 저를 밀어내려고 하는 민호를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큰 인내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민호는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사고가 저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리고 민호의 마음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과연 민호가 저를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민호의 입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2개월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민호를 돌보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사고 가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처리 때문에 바빴고 서윤이는 대학교 시험 기간이라 자주 오지는 못했어요. 결국 대부분의 시간을 저 혼자서 민호를 간병해야 했죠. 민호야, 미역국 끓여왔어. 조금만 먹어봐. 안 먹을래요. 그냥 가세요. 그래도 기운을 내야 빨리 나을 텐데. 서윤이가 내가 좋아하는 호두파이도 사왔는데. 왜 자꾸 오시냐고요? 간병사 쓰면 되잖아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민호의 몸을 닦아주고 등을 긁어주고 밤에는 옆에서 지키면서 혹시 아픈 데는 없는지 살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민호가 제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한 거였죠. 이거 맛있네요. 그래,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잡채야.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자주 해주셨다고 아버지가 그러더라.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버지한테 물어봤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그날 이후로 민호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가 하는 말에 대답은 해주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12월 15일 민호가 22살이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서윤이와 함께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서 병실로 가져갔습니다. 오빠 생일 축하해. 얼른 나와서 집에 가자. 민호야 생일 축하한다. 소원 빌고 촛불 꺼봐. 민호는 케이크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와 서윤이는 깜짝 놀랐죠. 오빠, 왜 울어? 어디가 아픈 거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민호야, 무슨 얘기야? 어머니, 제가 너무 못됐죠? 어머니가 이렇게 잘해주시는데도 저는 계속. 그때 민호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어머니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받아들이면 우리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민호야,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민호야,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만나시면 잘 대해드려라고. 그런데 막상 어머니가 오시니까 저는, 민호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를 미워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미웠어요. 어머니한테 마음이 가는 제가 싫었고 우리 엄마 생각을 점점 덜하게 되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대했던 거예요. 우리 민호, 그런 마음이었구나. 엄마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이번 사고로 어머니가 밤새 저를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진짜 저를 아들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그리고 우리 엄마도 분명 어머니를 좋아하실 거라는 걸. 그날 저희 셋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서윤이도 오빠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민호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 그렇게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민호가 태어난 후 저희 집은 정말 화목해졌습니다. 민호는 다리에 약간의 후유증이 남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고를 겪은 후 더욱 성숙해진 것 같았죠. 엄마, 오늘도 맛있는 밥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잘 먹어줘서 엄마가 더 고마워. 오빠, 요즘 너무 착해진 거 아니야? 좀 이상한데? 야, 너도 이제 엄마한테 잘해. 맨날 걱정 끼쳐드리지 말고. 민수 씨도 아들의 변화를 보며 무척 기뻐했어요. 가족 모두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민호는 대학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서윤이도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2년이 흘러 2012년이 되었을 때 민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서윤이도 3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에 한창이었고요. 저는 카페 사업이 잘 되어서 두 번째 매장까지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복 받은 것 같아. 애들도 다 잘 커주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게. 몇 년 전 생각하면 정말 꿈 같아.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린 가족이잖아.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2013년 어느 날 민수 씨의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거였어요. 여보, 큰일이야.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 어떤 사고? 크게 다친 사람은 없어?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공사 중단되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것 같아. 회사가 힘들어질 것 같아. 그때부터 저희 집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는 매일 현장과 법무팀을 오가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 그만두고 아버지 일을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너는 내 일에만 집중해라. 아버지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여보,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우리한테도 얘기해줘. 하지만 민수 씨는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매일 밤늦게 들어와서 술을 마시며 한숨만 쉬었죠. 6개월 후 결국 민수 씨의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예요. 미안해, 여보. 우리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내가 무능해서. 괜찮아, 여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치면 돼. 하지만 민수 씨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술로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민호와 서윤이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이상해졌어. 맨날 술만 마시고.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집안의 보탬이 될까요? 괜찮아. 엄마 카페도 있고 아버지도 곧 다시 일어서실 거야.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저희에게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민수 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 갑자기 민수 씨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거예요. 여보, 여보, 민호야, 서윤아, 빨리 와.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민수 씨는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스트레스와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었죠. 갑작스러운 가장의 죽음 앞에서 저희 가족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 씨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24살의 민호와 21살의 서윤이를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거든요. 엄마, 이제 제가 가장 역할을 할게요. 더 큰 회사로 이직해서 돈을 많이 벌어올게요. 우리 민호, 고마워.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엄마, 나도 취업 준비 열심히 할게. 우리 다 함께 힘내자. 아이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나서주니 더욱 고마웠어요. 저도 카페 사업을 확장해서 수입을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3년간 정말 힘들었지만 저희는 서로 의지하며 잘 견뎌냈어요. 2017년 민호는 29살이 되어 과장으로 승진했고 서윤이도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되니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좀 여유 생겨서 좋네요. 가끔은 여행도 가고 그래요. 그러게. 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분명히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엄마.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거. 그런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2018년 어느 날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 소개받을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우리 민호가 연애를? 어떤 사람인데?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사람이에요. 이름은 정유리 씨고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려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 오빠, 사진 있어? 어떻게 생겼는데? 민호가 보여준 사진 속의 여자는 정말 단정하고 예뻤어요. 인상도 매우 선해 보였고요. 정말 예쁘네. 언제 한번 우리 집으로 초대해봐라. 정말요? 그럼 다음 주말에 데리고 올게요. 일주일 후 정유리 씨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정말 호감이 갔어요. 예의 바르고 차분한 성격이었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호 오빠가 항상 어머님 자랑을 많이 해주셔서 뵙고 싶었어요. 어머나, 정말 예쁘네.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언니, 우리 오빠가 바보 같을 때 많은데 잘 부탁드려요. 민호 오빠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를 너무 잘 대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날 이후로 유리 씨는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저하고도 잘 통했고 서윤이와도 금세 친해졌죠.
민호는 유리 씨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6개월 후 민호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저는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엄마, 저 유리랑 결혼하고 싶어요. 승낙해 주실 거죠? 당연히 찬성이지. 유리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 민호 잘 만났어. 드디어 우리 집에 새 식구가 생기는구나. 나도 빨리 언니 생기고 싶었는데.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유리 씨 부모님들도 좋은 분들이셨고 양가 상견례도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민호를 위해 강남에 작은 아파트도 마련해 줬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괜찮아.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유리 씨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민호 오빠 잘 챙겨드릴게요. 결혼식 날짜도 정하고 예식장도 예약하고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불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유리 씨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저희 집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어요. 유리 씨는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와서 결혼 준비를 함께 했고 저는 그런 유리 씨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머님, 피로연 메뉴는 이걸로 결정하면 될까요? 유리야, 내가 알아서 정해. 엄마는 내 판단 믿어. 언니,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기로 했어? 민호 오빠가 제주도로 가자고 하는데 저는 어디든 좋아요. 오빠랑 함께라면. 유리 씨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예의 바르고 요리도 잘하고 성격도 온화했죠. 무엇보다 민호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카페 일로 바쁠 때 저희 집 청소까지 해주고 갔더군요. 유리야,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곧 가족이 될 건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죠? 그럼 우리 민호 복 터졌어. 결혼식 3일 전 유리 씨가 갑자기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어머님께 죄송한 게 있어요. 어머,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사실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결혼 준비에 보탬이 못 되어서. 아이고, 그런 걸로 울었구나. 괜찮어, 유리야.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더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정말 효도로 보답할게요. 그때 유리 씨가 흘린 눈물이 진짜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연출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유리 씨가 더욱 가엾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결혼식 전날 민호와 유리 씨는 각각 친구들과 총각 파티, 처녀 파티를 했어요. 저는 서윤이와 함께 마지막 점검을 위해 예식장에 갔죠. 엄마, 내일이면 오빠가 결혼하는구나. 정말 감회가 새로워. 그러게. 민호가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유리 씨 잘 만나서 다행이야. 어머님, 내일 식수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했어요. 하객들도 150명 정도 올 예정이었고 음식도 맛있게 준비되어 있었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라는 생각에 말이에요. 결혼식 당일 아침 유리 씨는 일찍부터 예식장에 와서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죠. 어머님, 오늘 제가 정말 어머님의 딸이 되는 날이에요. 우리 유리 정말 예쁘다. 민호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신랑분이 복 받으셨네요. 드레스를 입은 유리 씨를 보며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우리 민호도 정말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런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결혼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저는 마지막으로 민호를 만나러 갔어요. 엄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떨려요. 괜찮아, 우리 민호. 유리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행복하게 살 거야. 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불과 몇 분 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고 저도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을 때였죠. 갑자기 예식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 결혼식 못 올려요. 모든 사람들이 그 남자를 보며 술렁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아이를 안고서 예식장으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손님, 지금 예식 중인데요. 나가주세요. 아니에요. 저기 신부가 제 아내예요. 우리 아직 이혼도 안 했어요. 그 순간 예식장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어요.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저는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예식장이 완전히 혼란에 빠진 가운데 저는 급히 신부 대기실로 뛰어갔어요. 유리 씨가 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유리야, 저 남자가 뭐라고 하는 거야? 너 남편 있다고?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제 전 남자친구예요.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 그때 그 남자가 아이를 안고 신부 대기실까지 따라 들어왔어요. 유리야, 왜 이래?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 재혁이는 어떻게 하고? 그 남자가 안고 있던 아이는 대략 4살 정도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은 유리 씨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야? 유리야, 대답해봐. 어머님, 그게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이라고요. 우리 4년 전에 결혼했어요. 혼인신고도 다 되어 있고,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유리 씨가 기혼자였다니, 게다가 아이까지 있었다니. 그때 민호가 급히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 남자가 왜? 민호야, 유리 씨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래. 네, 그게 무슨, 형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근데 이 여자는 정말 제 아내예요. 증명서도 다 있어요. 그 남자는 가방에서 혼인신고서,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정유리와 김태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유리야, 이게 사실이야? 민호 오빠,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이 무슨 설명이야? 너 우리를 속인 거잖아. 결혼한 여자가 어떻게 다른 남자하고 또 결혼식을 올려. 그때 김태준이라는 그 남자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희는 4년 전에 결혼했어요. 재혁이가 태어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8개월 전에 갑자기 유리가 아이를 저한테 맡기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우연히 결혼식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유리야, 정말이야? 정말 그 사람하고 결혼한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9개월 동안 저희를 완전히 속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9개월 동안 우리를 갖고 논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민호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민호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랑 뭐가 사랑이야?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 사랑한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유리 씨의 웨딩드레스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우리 민호한테서 받은 돈은? 신혼집 마련비로 준 3천만 원은? 그것도 다 사기친 거야? 그건 다 갚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유리야, 나를 정말 사랑했던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 그때 태준 씨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형님, 이 여자는 이미 정가가 있어요. 결혼 사기로. 형님이 처음이 아니에요. 뭐라고? 결혼 사기를 여러 번 했다고? 저도 피해자예요. 저희가 결혼할 때도 이 여자는 다른 남자한테서 돈을 받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우리 민호가 이런 여자한테 완전히 당한 거였어요. 9개월 동안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되죠? 괜찮아, 아들아. 지금 알았으니까 다행이야. 만약 모르고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결국 결혼식은 취소되었고, 하객들에게는 급작스런 사정으로 연기된다고 공지했어요. 유리 씨는 그대로 도망치듯 사라졌고, 태준 씨는 아이를 안고서 저희에게 사과한 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희는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민호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고, 서윤이도 충격에 빠져 있었죠. 엄마, 오빠 괜찮을까? 시간이 약이겠지. 우리가 옆에서 잘 돌봐줘야 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충격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회복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민호는 몇 달 동안 대인 기피증에 시달렸고 여자에 대한 불신도 생겼거든요. 엄마, 저는 이제 결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래요. 사람을 믿기가 무서워요. 민호야,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야. 좋은 사람들도 많아. 오빠, 나도 옆에 있잖아.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 거야. 1년이 지나고 민호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서 차장으로 승진했고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죠. 엄마, 그때 엄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가족이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 가족은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 지금까지도 그랬잖아. 2년 후인 2021년,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민호가 회사에서 새로 온 후배와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1년 넘게 알아보고 사귄 거였죠. 엄마,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소혜 씨라고 회사 법무팀에서 일해요. 이번에는 확실해? 네, 엄마. 1년 넘게 지켜봤는데 정말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사연도 다 알고 있어요.
소혜 씨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솔직하고 진실했죠. 첫 만남에서부터 이전의 일을 모두 털어놓고 얘기했어요. 어머님, 민호 오빠가 힘든 일을 겪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소혜야, 고마워. 우리 민호 잘 부탁해. 2022년 민호는 정말로 소혜 씨와 결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조용하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진짜 사랑이 느껴지는 결혼식이었죠. 현재 민호와 소혜는 행복하게 살고 있고 올해 첫 아이도 생겼어요. 서윤이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를 지켜줘서 이런 행복이 가능했어요. 우리 민호 행복해서 다행이야. 이제 정말 걱정 없겠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모든 시련들이 저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민호의 사고도, 민수 씨의 사업 실패와 죽음도, 그리고 결혼 사기도 모든 것이 저희를 성장시켜 준 거죠. 현재 저는 67세가 되었고, 손자와 손녀들에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때로는 힘든 일들도 있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못 이길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도 저희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